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금요일입니다. 매일경제TV 스치면 상한가. 오늘 금요일은 스페셜 방송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8시부터 9시까지고요. 오늘 시장 정리하고 또 다음 주 시장 함께 내다보실 분들 하단에 나가고 있는 채널과 인터넷 플랫폼 통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 네이버, 유튜브, 웨이브 열려 있고요. 오늘 이벤트 진행된다는 예고를 드렸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 TV로만 보시는 분들 유튜브 스마트폰으로 여셔서 저희 매일경제TV 스치면 상한가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벤트 주제부터 먼저 공개를 해볼까요? 자, 이벤트 주제 12월 하면 떠오르는 종목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출연하는 주머니 두 분이죠. 송률, 박철순 매니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사전에 제작진에게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12월 하면 떠오르는 종목, 우리 두 분이 어떤 걸로 예상을 했을지, 적어서 냈을지 그거를 예상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느냐? 문자와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 이용료 100원이 드는 샵 2034 참여 가능하고요. 또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춰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치킨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두 가지 특이점 통해서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었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좀 웃으면서 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코스피가 1%대, 코스닥이 2%대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양시장에서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특히나 오후장 넘어서면서부터 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30억까지 상향할 수도 있다,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점점 상승폭을 키워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기다리고 있고요. FOMC도 역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계감은 여전하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두 매니저는 우리 시장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잠시 후에 첫 번째 주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의 상승을 이끈 요인 중에서 눈에 띄었던 건 당연히 반도체 관련주의 상승입니다. 최근에 AMD가 엔비디아에 대항할 AI 칩을 공개하면서 주가가 10%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고요. 또 구글도 차세대 언어 모델이죠. 제미나이를 공개하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AI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당연히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확대될 거라는 기대를 가질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주들 급등하는 모습을 간만에 보였습니다. 반도체의 업황 흐름 어떻게 읽고 대응하면 될지 잠시 후 두 번째 주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도 키워드로 알아보는 특별한 투자 시그널입니다. 특별시로 문을 열어볼 텐데요. 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신호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임혜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키워드로 알아보는 투자 시그널, 특별한 시그널의 임혜정입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에서 어떤 이슈 키워드가 있었는지 저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가 멤버십 서비스인 프리미엄 구독료를 인상합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유튜브 영상을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는 유료 멤버십 서비스인데요. 이 가격을 43% 인상하면서 구독료는 월 1,450원에서 14,90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번 가격 인상은 2020년 9월 이후 3년 만입니다. 신규 회원에게는 변경된 가격이 바로 적용이 되지만 기존 회원은 가입 시점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건데요. 2020년 9월을 기점으로 이전 구독자에게는 3개월 동안 기존 가격이 적용이 되지만 이후 구독자에게는 한 달 후부터 요금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번 인상 발표에 대해서 유튜브 측은 심사숙고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또 덧붙였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배터리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유럽 지역 전기 상용차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폴란드의 배터리팩 제조 판매 기업인 ICPT사와 모듈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이번 계약으로 내년부터 3년간 약 20만 개의 NCM 배터리 모듈을 공급하게 됩니다. 이는 대형 전기 상용차 약 3천여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라고 또 전했는데요. 앞으로 ICPT는 LG에너지솔루션이 공급한 배터리 모듈을 팩으로 조립해서 유럽 전기버스 1위 업체인 솔라리스 버스앤코치에 납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기 상용차는 일반 전기차보다 배터리 탑재량이 많아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인데요. 이번 협력을 통해서 LG에너지솔루션이 유럽 전기 상용차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지는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특별한 시그널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매니저들과 시장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별시 먼저 만나보셨고요. 이제는 특이점, 시장 이야기 다룰 두 분의 매니저 모시겠습니다. 스페셜한 주머니 박철순, 송률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항상 이렇게 시작할 때 특별시,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특별한 시그널로 시작을 하는데 두 가지 소식을 전해드렸거든요. 우리 송률 매니저님 혹시 어느 쪽에 더 주목하셨습니까? 뭐 저희 매일 보는 게 뭐 유튜브기 때문에 네. 유튜브 저 뉴스 보고 알았거든요 방금. 근데 좀 사실 충격이죠. 예. 그렇죠. 좀 놓칠 수 있는 그런 소식들을 항상 임혜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니까 네. 도움이 되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꼭 집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예. 많은 도움 되고 있습니다. 예, 박철순 매니저님은 잘 들으셨습니까? 네, 저는 컴퓨터 세팅하느라 아, 그래요? 솔직히 보질 못했습니다. 아, 못 보셨군요. 네. 두 분은 뭐 그 프리미엄 이런 거 구독하시는 편이에요? 저는 이제 그 외에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뭐 유튜브는 안 하는데 이제 그 넷플릭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3개 하는데 사실 벅차죠. 세 개요? 예, 예, 벅차고 와, 그거 있습니다. 다 내려고 하면 꽤 돈이 들겠습니다. 하지만 그 광고 좀 보면은 트렌드도 좀 읽을 수 있고 인내심도 좀 기르고 그 나름대로도 괜찮다는 거. 예, 뭐 연말인데 뭐 칙칙하고 셋이서 남자 셋이서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데 예. 좋습니다. 네. 자, 그럴 때는 뭘 하면 된다? 이벤트 안내를 드리면 됩니다. 자, 오늘 저희 방송에서 이벤트를 준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하면 생각나는 종목은 무엇이냐? 우리 매니저 두 분께 저희가 방송 전에 질문을 드렸고 제작진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두 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지를 맞춰주시면 되겠는데요. 샵 2034 정보 이용료 100원이 드는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통해서도 남겨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신특별한 포트 대결 넘어가기 전까지 받고요. 정답자 공개는 그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특이점부터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특이점을 주제를 띄워주시죠. 자, 코스피가 2,500선을 단숨에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1%대, 코스닥이 2%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역시나 미국에서 들려온 반도체 훈풍이 있었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와 관련한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이렇게 급등하는 마감이 보였습니다. 우리 두 분의 의견, 시장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를 띄워주시죠. 상반된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경계감과 기대감이 써 있는데 우리 박철순 매니저님 경계감을 적어주셨어요? 일단은 이번 주에 사실 코스닥이랑 코스피 양대 지수 모두 다 보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굉장히 지루했습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우하향 추세가 계속 이어졌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지루했죠. 힘들고. 그러다가 오늘 다행히 미국 증시가 사실 상승하면서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이 지수를 좀 이끌어줬던 게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사실 11월 달까지는 우리가 좀 편했죠. 왜냐하면 11월 달 초부터 시작해서 11월 말까지 해서 이제 미국의 어떤 긴축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갔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수가 좀 올라왔는데 한 달 동안 올라오다 보니까 사실 좀 부담이 되는 거죠. 너무 많이 선반영이 됐다라는 것들이 계속 시장에서 우려감으로 바뀌면서 12월 달 들어오자마자부터는 양 지수가 모두 다 계속 경계감 섞인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종목별로도 실적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종목들도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테마주 오늘 같은 경우나 이번 주에 보면은 뭐 전고체도 한번 급등이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폐렴 관련된 종목들도 여러 번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보니까 이 테마주로 쏠림이 많이 가고 그리고 전반적인 증시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좀 경계감이 있는 시장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아직 이 경계감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 테마주 같은 경우는 뭐 건드리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확실한 목표가 손절가로 단기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중장기 성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눌림목을 좀 공략해서 분할로 좀 담아가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강한 상승장보다는 횡보 또는 약간의 진폭은 좀 작지만 변동성 있는 장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요. 포트에 조금 더 방어적인 성격이 있는 종목들로 좀 세팅을 좀 해놓으시고 그리고 눈을 이제 또 4분기 실적 발표 내년 넘어가면 또 시작이 됩니다. 이제 4분기 실적 발표 때 분명히 호재가 될 만한 그런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을 서서히 비중을 좀 늘리는 과정이 연말에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혹자는 그럽니다. 산타가 너무 일찍 왔다. 네. 산타가 증시에 찾아왔다가 코인 시장으로 넘어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12월 말이 됐을 때, 다음 주가 지났을 때 산타가 다시 한번 찾아올 가능성 있겠습니까? 저는 항상 좋은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 산타가 좀 빨리 온 것 같습니다. 저는. 빨리 왔다. 네, 앞서도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미국 시장의 어떤 금리에 대한 우려감이 좀 많이 완화가 됐었고요. 왜냐하면 내년에는 분명히
뭐 3분기든 4분기든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기대감이 증폭이 됐었고 그리고 경기 침체 같은 경우도 우려감이 있지만 약간은 하드 랜딩보다는 소프트 랜딩 쪽으로 지금 방향성이 잡히면서 시장에선 기대감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12월에 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11월에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상으로는 부담이 되다 보니까 12월에 지금 지수보다 좀 더 올라가기를 바란다?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다. 네, 그래서 왜냐면은 지금 사실 연말 되면 항상 우리가 우려감이 있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뭐냐면 대주주 양도세, 예. 회피 물량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보다 더 올라가는 거를 노리고 이거를 베팅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조금 횡보 또는 약간의 쉬어가는 타임을 좀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산타랠리 때문에 올라갈 거다라고 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면 낭패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확실하게 리스크 요인들이 좀 없는 종목들 위주로 실적 위주의 종목들로 베팅해 주는 이 포트를 구성해 놓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12월 산타 랠리라는 말에 대해서 좀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준, 분석을 전해준 박철순 매니저였고요. 송률 매니저는 그런가 하면 기대감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예, 저 사실 박철수 매니저님이 저랑 비슷하실 줄 알았는데 사실 많이 다릅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에는 좀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인데 오늘만 놓고 오늘만 빼고 봤을 때는 사실 다음 주에도 우리가 좀 약간 기대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이 좀 굉장히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장막판에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수세가 증폭이 되었었는데 그 안을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코스닥을 견인을 했었습니다.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빼고 보면은 4일 연속 음봉이었죠. 투자 심리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오늘 장 후반까지도 나쁘지가 않았다 매수세가.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사실 이번 주는 이렇다 할 증시 견인 모멘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정치 테마주도 많이 움직였었고요. 제약바이오도 많이 움직였는데 다음 주에는 또 이제 네덜란드 국빈 방문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수급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고 다음 주에는 그래도 우리가 뭐 지금 우리가 당장 산타 오냐 안 오냐 이렇게 따지기는 좀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다음 주에는 우선 기대감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에 매크로 이슈가 있는 게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도 있고 또 이어서 FOMC도 있는데 뭐 어차피 뭐 동결할 거다 이런 건 거의 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내 증시 양대 산맥이 증시 견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반도체가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악성 재고도 거의 다 소진되었다라고 우리가 앞전부터 눈에 말씀드렸었고 지금 9월, 10월, 11월 반도체 수출 지표가 계속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11월이 굉장히 좋게 나왔었는데 지금 반도체 수출 좋고 지금 AI 특히나 이제 챗 GPT 이런 이제 고성능 칩들이 대거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 증가와 더불어서 내년 정말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특히 다음 주에 국빈 방문이라는 네덜란드 ASML 일정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 전후로 해가지고는 한번 우리가 반도체 중심으로 수급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반도체 수출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수출이 호황인데 전체 수출 품목 중에 20%가 반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약간 우리 한국 경기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약간 산타랠리 우리가 꼭 기대 안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무난한 시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오늘 증권사 리포트 보면은 또 이제 이렇게 분위기가 좋으니까 증권사에서도 리포트 좋은 게 많이 나왔습니다. 뭐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밴드 상단을 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800포인트 본다 이런 내용도 나왔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단기적은 아니더라도 약간 긴 호흡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중장기 정도는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남겨주고 계신데 뭐 배당주요 이렇게 남기시는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종목명으로 남겨주시면 되겠고 두 분의 좀 그 뭐 힌트를 하나 들어볼까요? 박철수 매니저님, 많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헤매는 것 같은데.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직장인분들이 많이 하시는 배당주 중 하나입니다. 직장인들이 많이 하는 배당주 중 하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네. 장을 들여다보기 좀 어려운 분들.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안정적인 좀 수익을 좀 바라시는 분들. 그래서 사실 배당주는 횡보만 해도 배당 수익을 벌 수 있는 구조이기 그렇죠. 때문에 굉장히 안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직장인분들 같이 이렇게 고정급여를 받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중에도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액면가 대비 수익률은 지금까지 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한 7%대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예.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아마 맞출 것 배당주 관심 있는 분들은 모르는 분 없을 것 같은 네, 맞습니다. 그런 종목일 것 같고
우리 송일 매니저님 힌트 하나만 주시면요. 힌트 우리가 연말에 보면 많이 놀러 갑니다. 뭐 연말 뭐 크리스마스도 있고 또 이제 새해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놀러 갑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놀러 가면 또 몇 가지 되지가 않습니다. 상장사 종목. 그중에서 시가총액 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시가총액 크고 코스피인가요? 뭐 시가총액 크니까 코스피죠. 네, 예. 코스피에 네. 포함이 돼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샵 2034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박철수 매니저님 앞서서 그 양도소득세 완화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네. 어쨌든 오늘 조금 어두운 전망이 사실 어제까지 나오다가 어제 저녁 그리고 오늘 오후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조금 희망적인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소식이 만약에 뭐 다음 주에 전해진다. 그러면 지금 상승 동력 없는 우리 시장에서 네. 좀 끌어줄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까? 저는 근데 사실 이거 아예 기대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기대를 안 한다. 네, 되면 너무 좋겠지만 아, 이게 왜냐하면은 올해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주제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예. 기대감을 줬다가 또 연말이 다가오니까 아예 안 하겠구나 해서 또 기대감이 다시 또 실망감으로 전해지면서 또 지수는 좀 빠지고. 예, 예.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이번 달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과연 통과가 될 것이냐라고 음. 생각한다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시간이 좀 촉박하다라고 예. 생각해서 물론 되면 좋겠지만 이게 될 거라는 걸 가정하고 나서 포트를 구성하면 약간 포트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온다라고 일단 가정을 한 상태에서 예. 그러면 좀 수급이 조금은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겠구나 연말에. 그래서 나는 포트를 좀 더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포트를 구성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안 보고 있습니다. 아예. 아, 기대를 안 하고 이쪽은 있습니다. 기대 안 네. 한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송일 매니저는 앞서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전해주셨고 저희가 두 번째 주제로도 준비가 돼 있어서 잠시 후에 이야기를 더 깊게 나눠 볼 텐데 반도체 말고요. 네. 이번 주에 조금 핫했던 혹은 반짝했던 그 업종이 있다면 엔터주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엔터주에 대한 전망 지금 뭐 바닥 찍었다고 보십니까? 엔터주는 약간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전에 11월 17일 같은 경우는 악재성 기사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YG랑 하이브, 뭐 JYP 다 빠졌습니다. 그중에서 10%씩 빠진 종목이 두 개나 있었었는데 그때 당시 어떤 내용이었었냐면은 앨범 판매량 부진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실적 회수 우려 이런 게 조금 부각이 됐었거든요. 그때 또 공교롭게 금요일이었습니다. 저희가 또 이런 내용을 다뤘었는데 예. 오히려 저는 그때 하락이 분할 매수의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엔터주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은 코로나 시국에는 사실상 콘서트가 금지되다 보니까 콘서트 수익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적재산권, IP라든가 이제 뭐 앨범 판매량이 많이 의존을 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도 콘서트 모객 수가 예상치보다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가 앨범 판매량에 많이 이렇게 비중을 둘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콘서트 모객 수를 약간 눈여겨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지금 최근에 좀 반등을 하고 있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하락폭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엔터주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도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약간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면 된다. 네네. 좋습니다. 짧게 박철수 매니저님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항상 뭐 방송 전에 두 분에게 뭐랄까요 발제를 받고 있는데 박철수 매니저님 2024년 전망은 전약 후강, 정강 후약 이게 있습니다. 네.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저는 일단 점진적인 우상향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진적인 우상향. 네. 근데 이제 급단적으로 급등이 나와서 전강, 후약 이렇게 갈 것 같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계속 쉬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가는 경우도 아닐 것 같고 점차적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반도체 쪽이 사실 우리나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지수가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반도체 업황이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시가총액에서 많은 비중을 담당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다 무너졌죠. 그럼 당연히 사실 실적만 감안한다면 지수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반도체 업황이 돌아서고 있고 고정거래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DRAM 가격들, 그다음에 낸드도 조금씩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기미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업황이 돌아서게 되면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익이 지금보다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서서히 이제 시가총액을 담당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올라가면서 지수에는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초반에 강을 안 얘기했냐면 1월 달에 갈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지금 11월 달에 올라왔던 것들이 좀 빠르게 올라온 부분들이 예. 있어서 요것 때문에 부담이 좀 있어서 그렇지 일단 내년에는 뭐 점진적인 완만한 우상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반도체가 힘이 될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박철순 매니저가 내년 증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요인으로 원인으로
반도체를 꼽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두 번째로 준비한 주제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띄워주시죠. 반도체와 관련해서는요,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만 들려옵니다.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낸드, 디램 가격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온디바이스 AI라는 테마도 새롭게 또 붙었고,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AMD가 AI 칩을 공개하는가 하면 구글은 또 차세대 대규모 언어 모델이죠. 제미나이를 공개하면서 많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안 좋았던 소식을 하나 꼽으라면 엔비디아, 자사주, 매각, 요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제외하고는 지금 모두 다 반도체가 좋아질 거다라는 신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보드를 띄워주시죠. 주도주 그리고 카테고리라고 되어 있는데 자, 내년 주도주는 역시나 반도체입니까? 네, 일단은 반도체 지금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지금 가장 시장에서 핫한 게 사실 반도체 관련된 또 부분의 어떤 내용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챗 GPT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2023년도 올해 어떻게 보면 AI 포문을 연 그런 사건이었고 그다음에 있어서 이제 HBM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핫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최근에 또 온디바이스가 엄청나게 또 핫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MPU라든지 기타 등등 지금 반도체와 관련된 것들이 하나둘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AI가 과거에는 사실 우리 실생활에 적용이 잘 안 돼서 우리가 체감하지 못했었지만 이제는 AI가 실제 우리 체감할 수 있도록 실생활에 녹아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기대감만 있는 섹터가 아니라 이제 수익과 연결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고 이제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단순 테마였다면 전 세계에 있는 주요 국가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엔비디아라든지 우리나라의 삼성이라든지 아니면 SK 하이닉스와 같은 글로벌 굴제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겠죠. 그런데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미래 투자의 결과를 충분히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즉 부가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미리 선점한 사람들이 결국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잖아요. 예. 어떤 산업이건.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투자는 결국 시장의 성장 그리고 시장의 성장은 결국 이익의 성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반도체 쪽은 성장할 수밖에 없고 내년에 주도주 중에 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곡차곡 좀 모아나가면 좋겠다라고 볼 수도 있나요? 약간은 조금 우려감이 좀 있는데 지금 이게 반도체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예. 이게 굉장히 좀 어렵고 애매하고 그리고 관련주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파고 공부를 하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지금 관련주를 엮여서 막 급등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기업들 굉장히 많아요. 실체가 없는. 네, 아직은 그리고 너무 초기 단계여서 이게 언제쯤 이게 상용화가 돼서 수익으로 전환이 될지 또 약간 막연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고 단기로 이제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은 최근에 차익 매물 나오면 되게 급등했던 종목들이 천천히 한 일주일 만에 올랐던 게 하루 만에 밀리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차익 매물은 여러분들이 계속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장중에 조금 계속 주가를 확인할 수가 없어. 나는 좀 장중에 한두 번 정도 좀 안정적인 게 좋아라고 한다면 반도체 주 중에서도 확실하게 기술력이 있는 게 확인이 된 기업들 중에 바닥권에서 좀 올라가는 종목들을 잡는 게 훨씬 좋습니다. 급등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미리 걸어놓거나 장중에 실시간 대응이 안 되면 차익 매물 나오는 거를 캐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익을 반납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년 CES 2024의 주제로 모두를 위한 AI라고 잡았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는데 우리 모두의 계좌에 반도체가 하나씩 있어야 되나라는 또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순간입니다. 우리 송률 메이저는 카테고리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번에 어떻게 보면 AI라든가 챗 GPT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약간 굉장히 단순하게 투자 관점을 봤었습니다. 반도체라고 하면 소재, 부품, 장비 이렇게 큰 카테고리로 봤었는데 지금은 그런 관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HBM3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도 있는데 사실 지금 AI랑 우리가 조금 어느 정도 연관이 되면서 디테일한 카테고리가 많이 세분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포괄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세분화해서 약간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저는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약간 우리가 넓은 관점에서 보면은 기판 관련주를 계속 말씀드렸었습니다. 기판 관련주 예를 들면 코리아 서큐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20% 정도 올랐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는 구간인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발목을 잡았던 거는 악성 반도체 재고였습니다. 이 재고가 지금 거의 다 해소가 되고 있는 상태고 반도체 수출 지표 아까도 말씀드렸던
보셨다시피 계속 호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반도체는 지금 내년에 업황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AI 맞물려가지고 이제 막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만 보더라도 미국의 빅테크 기업 매니피센트 7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가파른 상승을 이어왔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AI였습니다. S&P 500 상승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폭을 자랑을 했는데 이제 AI 효과를 우리 국내 증시가 누리기 시작했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이제 반도체 안에서도 약간 여러분들이 고성능 반도체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HBM3 같은 경우 최근에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눈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는 엔비디아 관련 내용이 나왔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서버용 교체 수요도 굉장히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 고성능 반도체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I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럼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 앞전에 지금 기판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단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박철수 매니저님 말씀해 주셨는데 약간 테마주 관련주 우리가 디테일하게 보면 실체가 없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회성 공급 계약보다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고 매출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에 전해진 소식 중에 AMD가 새로운 AI 칩을 공개한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될 것이냐,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가져갈 것이냐, 가격은 얼마가 될 것이냐 여러 가지 궁금증을 낳고 있는데 이 AMD의 새로운 AI 칩이 조금 반도체주들에게 미치는 영향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AMD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회사죠. 지금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CPU 같은 경우는 인텔이랑 싸우고 있고요. GPU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랑 싸우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신제품 출시 예정이 되어 있는 MI 300X죠. 이게 네. 지금 인텔 모델하고 비교를 했을 때, H100 모델하고 비교를 했을 때 반도체 밀도가 2.4배가 높고 효율도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은 AMD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인텔하고 엔비디아랑 싸웠습니다. 사실 성능과 이렇게 디테일한 면에서 보면은 딸립니다. AMD가 딸린데 지금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제품이 나왔다라는 게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인 것 같고요. 예. 지금 AI 같은 경우는 시장 전망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업도 자세히 보면은 엔비디아랑 연관성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AMD가 인텔이랑 엔비디아보다 성능이 뛰어난 제품을 출시했다는 데 큰 의미를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시장 전망이 가장 중요한 건데 사실 AMD 같은 경우는 기존의 고객사를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점유율도 꽤 높기 때문에 저는 이게 출시가 본격화되면은 주가 상승 원인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예. 관련주들도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그런 분석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하나의 새로운 게 나오게 되면 기존 것을 잡아먹으면서 또 피해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고 반면에 약간의 라이벌이 등장하면 전체적인 시장이 점점 더 커지면서 모두에게 수혜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송일 매니저는 좀 다들에게 수혜가 될 것 같다 정도로 해석하면 될까요? 엔비디아 관련주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 쪽으로? 네, 엔비디아 관련주.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가 지금까지는 살짝 기술이라든가 성능 면에서는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걸 어떻게 보면은 판도를 뒤엎을 수 있는 기술이 나온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전반적인 AI 뭐 이런 관련주보다는 엔비디아 향 매출이 높은 기업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도 AI 칩 새로 공개된 거나 대규모 네. 언어 모델 공개된 것들 그런 이슈들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일단은 다 결국은 반도체에겐 좋은 겁니다. 뭐 어차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 HBM 쪽에서는 독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죠. 삼성전자 전에 일단 SK하이닉스가 독보적인 위치를 지금 공고히 하고 있는 상태고 삼성전자가 이제 캐파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은 일단은 SK하이닉스가 좀 더 우위에 있지만 내년 하반기까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더 많은 생산량을 늘려서 공장을 늘려서 밀어붙이겠다. 뭐 이런 지금 상황인데 뭐가 됐든 사실 HBM 쪽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긴 해요. 왜냐하면 HBM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조사 기관에서는 내년에 한 올해 대비했을 때 한 170% 이상 고성장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일단 HBM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은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 이거는 지금 그게 GPU건 아니면 또 다른 제품이건 다 필요한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는 당연히 수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고 AI가 성장하면 HBM은 지금 필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예. 이거 없이는 구동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밑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지금 보시면 이 용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우리가 크게 예전에는 이 AI가 나오기 전까지는 반도체를 보면
일단은 뭐 팹리스, 팹이 어떻게 보면 생산 공장이잖아요. 그게 리스라는 거거든요. 없다라는 건데 그래서 팹리스에서 설계를 하고 이거를 이제 파운드리 쪽에다가 위탁을 맡겨서 만들고 나면 이제 오색 기업들이죠. 후공정 기업들, 뭐 패키지라든지 테스트를 하는 기업들이 마무리를 해서 실제로 이제 반도체가 나가는 예. 이런 구조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 AI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잘 안 보던 부분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뭐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아니면 또 하나 이제 반도체 IP 쪽 설계 자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디자인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 팹리스와 파운더리를 연결해 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팹리스를 만약에 의류를 만드는 디자이너라고 한다면 네. 이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했어요. 스타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의류 공장에다가 제작을 맡기잖아요. 예. 그 전에 어떤 섬유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최적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디자인 하우스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앞단에 또 팹리스 앞에도 또 있습니다. 설계를 할 때 여러 가지들의 어떤 사용할 수 있는 자산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반도체 IP라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설계 자산 요새 많이 보고 있는 게 뭐냐면 그 NPU가 요새 신경망 관련해서 이 AI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이 팹리스에서 얘네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을 활용해서 설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 왜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레고를 예로 들어볼까요? 레고를 보면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레고를 가지고 어떤 자동차든 아니면 뭐 뭘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설계를 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블록들을 다 만들 수는 없어요. 뭐 바퀴도 만들고 모터도 만들고 기존에 잘 만들고 있는 회사가 있다면 거기에서 라이센스 받아와가지고 설계할 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역할을 할 때 이 설계하는 데가 이제 팹리스고 그 앞에 레고의 어떤 블록들 고정적인 자기네가 어떤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것들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이 반도체 IP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든지 예. 뭐 칩셋 미디어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대부분은 지금 해외 쪽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술력이 있고 이제 하지만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너무 많이 반영이 되면서 급등이 났던 종목들은 분명히 차익 매물로 강하게 또 밀리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급등 나오면 수익을 어느 정도는 좀 챙기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요새 지금 IP 쪽이 너무 집중을 많이 받고 있어서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이 차익 매물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얘기를 쭉 저희가 나눴고요. 이벤트 진행을 사실 이 시점으로 마감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정답이 하나 안 나왔다 그래서 좀 의견을 볼게요. 지금 채팅창 보니까 가족의 달이니까 아이패밀리 SC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도 크리스마스 있는데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다. 요즘 장 보면 마녀 공장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 두 분 힌트를 하나씩 조금 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칠수 매니저님. 6글자입니다. 6글자. 네. 배당주 6글자. 안정적이고 네. 약 7% 정도가 매년 찍히는 네, 맞습니다. 액면 배당률입니다. 7%. 예, 액면 배당률. 우리 송일 매니저님. 전 4글자고요. 저는 12월을 뭐 가족의 달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연인과의 달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잘 예. 생각하시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문자와 유튜브 통해서 받고 있고요. 치킨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샵 2034 문자 남겨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통해서 정답 나올 때까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나기 전까지는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정리는 여기서 마치고 신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대결 임혜정 아나운서가 정리했습니다.